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LF 소나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빼고 수도권 전체로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수원, 용인, 평택, 의정부, 양주 이런 쪽이 다 나올 거예요. 오늘은 휘발유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LPG도 알아보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값 그리고 빵원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상사 찍은 거는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데는 의미가 없고 기본값에 빵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물 이 매물이 지금 650, 790 돼 있는데 50만 원을 더하면은 이 뒷번호 8211 그 다음에 4890이라는 차가 각각 700, 그 다음에 840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50만 원 더해서 검색을 눌러보면 바뀌어 있죠. 700 그리고 8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금액을 바꿔놓으면 바뀌겠죠. 검색을 다시 누르면 650, 790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유튜브의 유명 업체, 되게 정직해 보이는 그런 업체에 갔다 오셨던, 일부 업체에 갔다 오셨던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도 어떤 분께서 이제 경기도 모 업체를 갔다가 이 환경 설정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어느 업체를 가시든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래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딱 구매하시면은 좀 그렇다라고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제 650선부터 있긴 있는데 키로수는 10만 이상 안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만 이상 조건은 이제 흰색만 10만 킬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등급은 안 찍고 연료는 오늘 휘발유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흰색만 봤을 때 10만 킬로 이하가 40대밖에 없구나. 이 넓은 경기도, 인천, 서울 빼고 안쪽에서는 40대밖에 없구나. 흰색깔 봤을 때. 그럼 빼고서 보면은 이제 차가 그렇게 많이 없느냐가 아니라 211대씩이나 있는데 키로수를 10만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색깔만 흰색으로, 어차피 다 오토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40대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아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만 킬로 이하만 무사고 에 사진이 있는 차량만 봤을 때 40대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싼 거예요. 스타일. 자, 스타일입니다.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 이 옵션 정보라는 모든 차량들을 이걸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하이패스 핸들 레선이 없어서 안 찍었을 수도 있는데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안 찍히느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옵션 정보라는 아예 보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옵션을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에 열선이 있구나, 가까이 찍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측후방 없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열선은 있구나,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안 찍혀 있으면 없고 에어백은 B필러에도 있구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고 전동 시트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핸들 레선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 여기 있는데
있으면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방 감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주요 옵션들은 기본적인 건 다 찍어 놓는데, 사진이 클로즈업이 안 돼서 이 밑에가 지금 기아봉 밑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지? 뭐 에코 무슨 버튼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주요 옵션만 보고 가시면 되겠고, 핸들 리모컨이 있구나. 오른쪽에 버튼이 그냥 단순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없기 때문에 없구나. 그리고 시트도 지금 보면은 가죽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비닐로 씌워져 있죠. 이거는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진을 또 이제 열심히 참고를 해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라는 거는 딱 나오죠. 그리고 시트가 가죽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진에 원래 이제 참고를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진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옵션 정보란에 가죽 시트에도 체크가 안 돼 있을 텐데, 가죽 시트가 있어도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 정보란은 모든 모델을 고르실 때 절대 보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 연비는 얼마나 나오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네이버에 LF 소나타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6 소나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밑에 나올 텐데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옵니다. 재원 가격표 눌러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LPG고 2.0 휘발유 차량은 연비가 이렇게 나온데 공차 중량 이래는구나. 그리고 자동 6단 미션이고 마력수는 168마력, 토크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힘은 이제 20.5 정도 되는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터보는 좀 더 빠르고 마력수도 조금 더 약간 더 좋고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길이를 이제 체크하실 때 높이, 그 다음에 이건 길이, 그 다음에 폭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옵션이 열선은 있지만 가죽 시트가 아니고 그런 점을 이제 보셔야지 될 것 같고, 열선도 없을 것 같았었는데 열선은 있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열선 버튼이 있어서 열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요거를 교체를 해갖고 열선 모듈이 안 들어있어서 열선이 안 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버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열선이 있는지 없는지, 버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만, 좋은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매를 하셔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650인데 이 차 괜찮은데 9만 키로수가 92,000km고, 근데 이제 92,000km라고 하더라도 이거 계기판이 이제 바뀌었으면 다시 이제 5만 km를 탔다가 계기판을 바꿔도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기판이 혹시라도 바뀐 게 아닌지 성능 기록부의 모든 요소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되고, 싸면은 싼 이유가 있다. 이게 교환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를 꼼꼼히 봐야 되고, 후크 랭크 리드나 이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부분에 누유가 있고 인사이드 패널에 충격이 있다.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하면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번, 여기가 인사이드 패널이거든요. 그리고 왼쪽도 11번입니다. 이쪽일지는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놨다 라는 점이고, 들어온 날짜는 지금 한 2달 정도,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로부터 2달 전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없다. 그래도 수리비가 리드나 후크 리드나 후크 랭크 리드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을 쪽으로 좋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끕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 300이 뛰잖아요. 이게 원래 시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성능이 없다 그러면 저 같으면 끕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딱 봤을 때 열선이 있을까? 열선 버튼이 있네요. 그래도 이제 모듈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버튼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보고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모니터로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장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뒷자리 송풍구가 있고 이런 느낌이고 키는 돌려서 시동을 거는 타입이구나 대충 감이 오고요. 그쵸? 사진으로 옵션 정보란 눌러야 될까요? 안 눌러봅니다. 절대 안 눌러봅니다. 사진으로 봐야 돼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여기 맨 첫 번째 정기 검사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나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튜닝이나 렌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렌트가 있어도 사실 좋을 때도 많습니다. 튜닝이 있으면 적법하지 않거나 이제 적법하지 않았는데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된 거는 적법, 안 했으면은 불법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해당이 없는 거라든가 찍을 필요가 없는 거는 이렇게 체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휀다 하나 교환되어 있는데 또 밑으로 빼놨나. 근데 누유가 있어요. 그냥 끕니다. 그러면 누유가 있으면 끕니다. 이게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찍어보면요. 단순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성능 기록부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단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9번과 앞 지지대 그리고 18번 뒷 지지대 안쪽이 먹은 게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죠. 조수석 앞엔다 탈착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본넷도 이렇게 있으니까 5번 앞범버 쪽과 그 다음에 우측 조수석 휀다 쪽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교체됐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교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킬로 미만에는 이제 1000 밑으로 지금 등급도 체크를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체크를 안 했어요. 휘발유 오토까지 찍어보면은 똑같죠? 40대 있고요. 그쵸?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1000 밑으로는 흰 색깔로 봤을 때 10만 킬로 미만은 살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딜러 전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도권에 있는 딜러들이 매물을 매입하면은 나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딜러들이 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딜러들이 그 수도권에 몇만 명 되는 그 딜러들이 이게 같이 동시에 보면서 어떤 매물이 메리트가 있나 이렇게 금액 순서대로도 보고 아니면 이 광고 등록 순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도 보고 요즘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세를 알기 때문에 좀 비싸다 싶으면 안 보고 좀 금액도 괜찮은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보기가 편해서 이 광고 등록 순으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여하튼 이게 지금은 금액 순서거든요. 그래서 10만 킬로 미만으로 흰 색깔 차량을 봤을 때는 다 1000이 웬만하면 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고 스마트 키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는 9만 킬로고 이건 7만이니까 금액이 똑같으면 연식도 비슷하면은 요걸 찍어봐야 되겠죠.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 사진부터 보면 열선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들 열선도 있을까? 있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사제일이고요. 사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1200이니까 전동 접이식 백밀러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 스마트 키도 순정으로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요추 받침대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후방 감지기도 있고 축구방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일단은 사진으로는 다 깨끗해 보여요. 이 외부 모습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별로고요. 실내 사진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조금 더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밖에서 찍으면은 밝은 부분에서 찍기 때문에 뽀샤시하게 나오고 실내 부분은 이제 좀 어두운 부분에서 찍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도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봐줄만 할 수 있다. 그럴 때가 있고 핸들이 좀 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잘 봅니다. 이 현대기아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모든 차량이 이 핸들을 여기 밑에 여기를 잡고 좌우 돌리면은 좀 덜거덕거릴 때가 좀 많아요. 그게 좀 심해지면은 오무기어, 웜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수리를 하게 되면은 뭐 30만원, 뭐 중고로 수리를 하면 뭐 17만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뭐 운전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운전상에 자꾸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아시고, 실물을, 차를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고르실 때 금액에 맞춰서 난 800에 LF 소나타 살 거야. 팔리는 게 있어. 그리고 나는 뭐 키로수 지금 10만 키로 미만만 봤는데 좀 15만 키로 정도 높이면 뭐 7, 8, 900도 있습니다. 근데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차 파실 때 다 고치고 파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 거고, 대부분이 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나기 직전에 조금 약간 정이 떨어질 만할 때 엔진 오일도 교환을 안 하고 타이어도 교환을 안 하고 파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품화를 기대하실 때 타이어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조금 이제 갈아져 있으면 좋겠거나, 갈 필요가 있으면은 딜러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으면 해드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많이 안 남을 경우에 엔진 오일 교체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금액 또 깎아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기운이 쪽쪽 빠지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이럴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한 70%, 80%의 딜러분들께서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00까지 깎였다고 쳐요. 근데 손님분한테는 1240, 1250, 심지어는 이 금액조차도 1300 정도로 올려서 좀 깎아주는 척하고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이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50짜리부터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냥 소소하고 괜찮을 텐데, 이것보다 비싼 차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키로수가 당연히 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2페이지고요. 1페이지로 갔을 때 키로수가 9만, 8만, 7만, 9만, 뭐 7만, 8만, 7만, 9만, 이러니까 한 대충 9만 키로 느낌이잖아요. 자, 여기로 보면은 1300, 1400 가까이 되는 차들은 이제 9만도 있지만 7만, 6만, 7만, 6만, 6만, 4만, 7만, 6만, 한 7만 키로, 6만 키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1200 후반에서 1300에서 1400 사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1300만원 선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6만, 7만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4는 2400cc, 2.0은 2000cc라고 배기량으로 볼 수 있겠고, 등록증 보면은 2.4가 아마 대형 승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약간 세금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조금, 연비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다, 얼마 차이 안 나지 않냐라고 하시면은 2.4 익스클루시브가 옵션이 좋아요. 썬루프는 물론 이제 추가 수 있겠지만 통풍도 있고 양방향 다 있고 열선, 핸들 열선 있고 전동 시트는 무조건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시트를
따로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방석만 해놓은 것 같아요. 메모리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방 감지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휠 모양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1290 정도 된다. 스마트키, 파노라마 선루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트가 조금 보기 안 좋긴 한데 에이 상관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가 좀 찢어져 있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있을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은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차 이쁘죠? 자, 듀얼 머플러 2.4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머플러가 2개예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봐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아야죠. 앞범버 하나에 뒤 핸다다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이게 없었다면은 아마 이 딜러분 이 차를 매입해서 소유하고 계신 딜러분께서 조금 금액을 약간 1300선으로 받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빼놓은 게 있어요. 오른쪽도 뒤엔다가 충격이 있었고 후드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때려받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이제 W 돼 있어야 되고 여기도 W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이 덕지덕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은 잘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빼는 겁니다. 이거를 지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 놓은 거고 들어온 날짜 2월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 가격 저항선이 여러분들께서 1000이 넘어가는 것도 힘들게 올리셨는데 1500에 향해 가면은 조금 약간 구매하실 분이 10분이 계시면은 한 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조금 많이 이제 수요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에서 많이 헤매시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있는 거 뭐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찍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순이라고 돼 있는 것도 제 습관적으로 안 찍어봅니다.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량 위주로 찍어보면 그래도 가끔 이제 상술로 무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사고라고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찍어봐야죠. 단순이라고 돼 있는 거는 찍어보면 단순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본다 하면은 단순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앞 3박에서 밑으로 빼놓는 게 또 있죠. 운전석 쪽 인사이드 미세 충격.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이라고 돼 있는 차는 습관적으로 잘 안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고라고 돼 있는 거는 완전 무사고는 이제 사고가 하나도 없는 건데 그냥 무사고라고 돼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교환이 있는 차. 근데 이거는 기분이 아까 여기까지 표시된 것보다는 좋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밑으로 빼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자 의견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추측컨대 왼쪽 운전석 쪽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이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아주 미세하게 구겨져서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1200에서 1300 넘게 더 주고 구매하실 분들께서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거의 흰색으로만 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에서만 헤매실 텐데 거의 한 9만 정도, 8만 정도를 보장이 단순히 있었고 이것도 7만 킬로 보장이 단순히 있었고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는 매물을 보자니 10만이 너무 임박했고 그래서 LF 소나타는 1300만원 선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흰색을 구매하실 거라고 한다면 결코 비싸게 사시는 게 아니고 이게 중고차는 5만이 날까요? 10만이 날까요? 키로수가 15만이 날까요? 하면 당연히 5만 킬로가 더 낫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에이 10만보다는 15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10만 정도 되면 이제 고칠 것도 많아지는데 15만 정도 되면은 이미 한 번쯤은 고쳤을 거야.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연기관의 그 혹사된 그리고 엔진의 마모도와 피로도 그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대 기아가 중형차 엔진은 진짜 못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좀 타면은 그냥 연도수로 봤을 때 키로수는 평균 1년에 15,000km 잡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탔다고 보면은 엔진 마모도 엔진 수리를 해야 될, 엔진 보어링을 해야 될 그런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진 소리도 뭔가 가볍고 경박한, 중후한, 뭔가 묵직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타시고 안정적으로 이제 타시려면은 1300 정도도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금액을 1000에 다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100만원 정도의 보호링 가격,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수리할 부분을 50만원, 한 150 정도는 추가 예산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그래, 난 싸게 살 거야. 어차피 이 금액으로 사도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싸게 사서 옵션 없어도 돼. 난 그냥 흰색에다가, 뭐 흰색 아니어도 돼. 그냥 난 굴러가는데 지장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7, 800으로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전비까지 1000만원 다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가 예산을 50에서 100 정도는 타이어 이런 거 빼고요. 소모품, 타이어도 소모품이고요. 엔진 오일도 소모품이고, 미션 오일도 소모품이고, 엔진 미션 빼고 대부분 다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 이후 빼고 추가적인 수리, 그러니까 어떤 걸 수리하라는 거지? 그냥 금액으로 예상하시면 될 텐데요. 50만원, 작게는 50, 많게는 100까지는 잘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한 50 정도는 일단은 무조건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블랙박스 없으면은, 그래서 블랙박스 있는 걸로 난 고를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블랙박스가 없고 내비게이션 없는 모델이 더 키로수가 메리트가 있을 때가 많은데, 차라리 그런 차를 사셔서 추가적으로 다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달려있는 거 사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매물을 고르실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정말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고르실 때 크게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꼭 싸제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싸제일까? 이건 정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품이고, 싸제는 보통 첫 번째 있을 확률이 높죠. 이것도 정품이고, 웬만하면 다 정품이네요. 자, 이건 싸제입니다. 자,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싸제 내비게이션을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간혹 이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싸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거는, 남이 썼던 싸제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거를 한번 뜯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에 일련 번호를 체크를 해갖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좀 이제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위임받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거 있고 블랙박스 있나? 있구나. 떨어져 있긴 한데 있긴 있네. 이렇게 보시는, 이거 안 좋은 거고 이제 잘 안 지키거나 좀 싸구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났을 때 그냥 녹화되는 줄 알았다가 녹화가 안 돼 있거나, 뭐 SD 카드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거를 구매하시고 이제 새 걸로 다시는 게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달려 있어도 옛날 거 싸구려 내비여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뭐 싸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상관없어. 나는 그냥 후방 카메라 그것만 보기 위해서 요새 핸드폰 내비 보지 누가 저 내비를 봐. 이러신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까 업데이트라는 거, 뭐 이런 게 좀 아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그 블랙박스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고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있는 모델만 고르시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거의 9할 정도, 90% 이상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물을 고르실 때 이제 옵션 정보란 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얼마 안 된 최신의 차를 2달 이내, 그러니까 너무 최신 보셔도 금액이 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도 오래된 거 왜 안 팔렸냐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날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달이 좀 넘어가면 왜 안 팔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된 차? 이 정도까지도 보셔도 되겠고, 한 2달 언저리 정도 된 차도 좀 괜찮습니다. 보통 차가 매매단지 들어오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팔리는 편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근데 LF 소나타는 내용 좋으면은 빨리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독 들이고 이거 사야 되나 하시기보다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문의 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혼자 고르시면은 보통 10중 8구 10분 중에 한 7, 8분께서 잘 못 고르세요. 들어온 날짜 그리고 또 그림은 보는데 밑에 15번이나 16번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그걸 안 보시고 그냥 이제 그림만 보시고 고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미세노유 하나 정도 있어도 크게는 이제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거 있으면은 지워버리시고 안 보시고 이러시는 경우도 많아요. 미세노유는 한 3, 4년만 신차 출고 최초 등록일 기준 한 4년 정도만 지나도 미세노유는 좀 이제 보는 점검자에 따라서 있다 체크할 수도 있고 없다고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좀 있어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 원동기 쪽에 하나 정도는 그냥 이제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통 오일팬이라든가 이 중에 하나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2개 찍혀 있으면은 안 봐요, 저도. 근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것들 이제 안 보고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한번 벌써 30분이 됐네요. LF 소나타 느낌을 한번 봤는데, 어차피 1500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시긴 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http www 한글로 클린카드.com을 들어오시거나 이 영상 밑에 이 똑같은 주소 링크를 제가 항상 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시세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물을 고르시는 거는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진짜 구매하실 것처럼 이제 진짜 후보 차량이 5대가 있다고 하면 다 찍어 오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팀장님 제가 이 매물 정도 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잘 보셨네요. 근데 이거 못 보셨네. 요거는 괜찮네요. 요것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나, 제가 이제 중고차 경력이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좀 맨날 하는 일 이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잘 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면서 제가 더 남기려고,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를 미리 1430이었는데 1500으로 금액을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해요. 증언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찍어 오시면은 제가 시세 공부도 되시고 같이 상의하는 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LF 소나타 살까 K5 살까, 이거는 시세 공부 하시기 전에 미리 정해놓고 시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매매단지 방문을 하셨을 때 LF 소나타 보다가 갑자기 K5로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K5는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실 수도 있고, 딜러가 K5는 인기가 좀 더 있어서 약간 더 비싸요 라고 뻥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눈택이 조금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간 차는 그 차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차를 고르실지는 딜러랑 상의를 하시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제 결정하시려면 머리만 아프고 정답이 안 나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금액 차 가격에서 안 남기고 수수료만
정직하게. 그리고 또 이제 수수료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좋은 차를 구해드리려고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어디에서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매도비는 33만원에서 33만 4천원 나옵니다. 매도비는 해당 차를 각각 갖고 있는 상사에다가 주는 비용이고 수수료는 제가 받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 오시고 저한테 구매를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의 운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해 가능하신 범위 선에서 제가 하루를 비우고 가는 만큼 너무 과하지도 그냥 딱 저도 그냥 적당히 일당이다 생각하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에서 약간 더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욕 먹지 않을 차 골라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제가 원래 하기 전에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게 별로 없는데 벌써 10년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사를 가끔 옮기긴 했지만요.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11,8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운동장이나 강당에 여러분들께서 꽉 채워져 있으시다. 제가 이제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몇백 분께서 이렇게 저를 보고 경청해서 이렇게 들으신다 생각하면은 좀 이제 지금 아무도 없는 카메라 앞이지만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이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정희님도 계시고 행복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행복 건강님 죄송합니다. 김빵똥님 그리고 RBAM님 신동진님 항상 이제 장성훈님 시훈님이신가요? 시헌님이신가요? 류시헌님 그리고 인준님 그리고 원스템님 그리고 김 좋은 결정 존경합니다. 정호님 와이키키님 황인영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휘발유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차량 할지 LPG로 갈지 뭐 다른 차량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 차량 위주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정보는 애매모호한 정보 어그로 안 끌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아래 댓글도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